올해 37살인 용경 씨는 빌라에 혼자 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이사 온 이 집에 외부인을 들이는 건 처음.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책상은 생활용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수건에 필기구, 먹다 남은 일회용기, 식재료를 산 영수증들입니다. 뭔가 주워 담은 종이 상자가 가득합니다. 2주, 3주 안 나간 적도 있었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외출은 집 앞 슈퍼마켓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 대학 졸업 직후 지난 15년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좌절 절망감이 심한 것 같아요. 자꾸 나이만 먹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좌절. 사회에선 용경 씨를 고립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밖에 나가면 머리 아프고 눈 아프죠. 일단은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괴로운 건 고립 은둔 청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39살 아들 현우 씨가 돌연 방으로 들어간 건 4년 전. 디자이너를 그만둔 뒤였습니다. 가족도 병 들어가고 식사도 외면하고 대화도 외면하고. 그 사이 어머니는 아들을 딱 2번 봤습니다. 포지를 못하고 바퀴벌레처럼 도망가요. 어쩌다 이제 만나면 벽을 보고 생사는 이제 밤이면 불이 켜지니까 그 불 켜지는 거로. 또 다른 고립 청년 지영 씨의 집.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걔네는 그렇게 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고립 은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도 없습니다. 최대 54만 명에 이를 거라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마저 올해 처음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잘못됐고 자기가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잘 살아가는데 자신이 도태되고 피하는 건 자기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와 달리 쉽게 일탈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따가운 세상의 시선. 이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작년까지 7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해왔던 37살 상현 씨. 방바닥은 쓰레기와 상자들로 메웠습니다. 전형적인 은둔 청년의 집입니다. 집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시체처럼 잠만 잤고 흰 봉지가 쌓여있는 막 그런 집들 있죠. 음식 막 봉투 그런 집처럼 되죠. 밖으로 배출을 안 하게 되니까. 인적이 줄어든 자정 무렵 집 밖 나들이를 합니다. 2달 전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덕분입니다.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인터넷을 모니터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굳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막 난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더 편했던 거죠. 상현 씨가 은둔을 처음 시작한 건 직장을 잃은 뒤였습니다. 4년간 잘 다니던 게임 회사에서 구조조정된 뒤 여자친구와도 헤어졌습니다.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배신당하고 버려졌고 세상에 내 편이 아무도 없고 그렇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청년들이 고립, 은둔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 바로 취업 실패입니다. 그런데 상현 씨는 취재진을 만나고 며칠 뒤 또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은둔에 빠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나름대로는 많은 시도와 노력을 했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런데 나에게 남는 거는 별로 없다. 친구도 없고. 33살 장진수 씨의 은둔은 학창시절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 못해 결석이 잦았고 다니던 대학도 2번이나 자퇴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비교하는 게 저를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너무 스스로가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져가지고 사소한 것도 못하겠다고. 고립, 은둔의 또 다른 이유, 인간관계의 어려움, 학업 중단입니다. 문제는 이들도 생계를 위해 일거리가 필요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90명, 100명이 지원한 거예요. 한 명 뽑는데. 그러니까 그냥 아예 포기를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다음날 눈을 안 떴으면 좋겠어요. 모든 의욕이 없으니까 희망도 없고. 청년재단에 따르면 고립, 은둔 청년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7조 원이 넘을 것이란 추산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너무 이들을 정말 부적응자로 낙인 찍고 정말 취약한 사람으로만 본다면 점점 이들은 사회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인 거예요. 이들의 은둔이 깊어지고 고립 중년으로 세대를 이어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사회적 실패를 딛고 일어설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스스로를 은둔형 백수로 소개한 한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나는 자발적 왕따로 살기로 결심했던 적이 있다. 혼자 밥 먹고 청소하는 모습을 올립니다. 많게는 7,000회까지 조회수도 제법 나옵니다.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일기처럼 써가지고 올렸어요. 그런 게 반응이 좀 좋았어요. 29살 지은 씨는 1년 가까이 고립돼 살아왔습니다. 재취업에 실패한 뒤였습니다. 나랑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고립 은둔 청년들이 상담을 받으며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대부분 자신을 검게 그려냈습니다. 가시 돋친 존재, 때론 비와 번개를 맞고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다고 느낍니다. 동굴에 갇혀져 있는 이런 상태, 게다가 이제 컬러도 굉장히 어둡게. 창피함과 압박감, 자책에 시달리지만 한 구석엔 그래도 잘하고 싶다는 소망을 담습니다. 잘하고 싶은 거를 저희가 이야기하게 하고 그거를 충분하게 또 경험하게 해주고. 그래서 도전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이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요리 모임. 지난해 이 단체의 활동에 지원한 청년은 500명, 모집 인원보다 2배나 많이 몰렸습니다.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요리하는 거 자신은 즐거워해요. 서울의 이른바 명문대 출신인 혁준 씨도 1년 동안 숨어 지내다 이곳을 찾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는 그에게 잔인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이 되는 게 많았으니까 야외 활동이 채용도 많이 줄어들고 4년 동안 은둔했던 26살 현수 씨는 오로지 게임에만 매달렸습니다. 집을 나가진 않지만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니까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이제 음성 채팅으로 얘기하면서 비대면이 늘고 디지털 접속이 대세인 시대, 은둔과 고립은 조용히 확산돼 왔던 겁니다. 자기는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떠한 지지도 받지 못하고 유의미한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고립이나 은둔으로 오히려 이어질 수 있는.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 체제의 결과라고도 말합니다. 문제는 청년 세대의 좌절로 인해 노동이 사라지고 사회적 연대마저 해체되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힘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